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9일 충남에서 코로나19 확진자 66명이 발생했습니다. 집단 감염이 발생한 서산 자동차 부품 업체 관련 확진자도 추가되면서 충남 전체 누적 확진자 수는 5,534명으로 늘었습니다. 당진시가 국가 로봇 테스트 필드 유치전에 뛰어들었습니다. 3천억 원을 투입해 서비스 로봇 개발과 기술 인증 기반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유치에 성공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태안군 8개 기관이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지역경제 위기를 극복하는 데 힘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이들 기관은 지역 음식점과 전통시장을 이용하고 다양한 협력 사업을 추진할 방침입니다. 서산 해미 지역에서 주민들이 가꾼 하천이 새로운 명소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계절별로 각기 다른 꽃을 피워 시선을 사로잡는 해미천을 소개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충남 뉴스입니다. 9일 충남에서 코로나19 확진자 66명이 발생했습니다. 지역별 신규 확진자 수는 천안이 19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아산 16명, 서산 12명, 당진 4명 등입니다. 주요 감염 경로는 집단 감염이 발생한 서산 자동차 부품 업체와 타 지역 확진자 접촉 등입니다. 9일 기준 충남 전체 누적 확진자는 5,534명으로 늘었습니다. 로봇을 개발하고 실제 검증할 수 있는 국가 로봇 테스트 필드 유치 경쟁이 뜨겁습니다. 네, 전국 6개 지역이 참여한 가운데 당진시도 성문 국가산업단지에 로봇 테스트 필드를 유치하기 위해 나섰는데요. 정선영 기자입니다. 충남도와 당진시가 국가 로봇 테스트 필드 유치에 나섰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로봇산업진흥원이 서비스 로봇 시장을 창출하기 위해 7년 동안 3천억 원을 투입하는 대규모 국책 사업입니다. 테스트 필드에는 물류와 자율주행, 의료와 관광 등 다양한 분야의 로봇을 개발하고 표준 기술을 인증할 수 있는 기반 시설이 구축됩니다. 도내 로봇 부품과 소프트웨어 기업은 790여 개. 유치 전에 뛰어든 충남은 로봇 연관 산업을 강점으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인근 지역과 협력해 중부권 로봇 산업 벨트를 구축하는 차별화 전략도 강조하고 있습니다. 국내 최대 규모의 연구 개발 특구가 있는 대전, 자율주행 규제 자유특구로 지정된 세종, 의료 복합단지가 조성된 충북과 함께 연대한다는 구상입니다. 특히 후보지인 당진은 제조업과 농축수산업이 고르게 발달해 다양한 분야의 로봇을 시험할 수 있고 수도권과 가까운 것이 장점입니다. 지난 6일 성문 국가산업단지에서 현장 평가가 열린 가운데 당진시는 막판 총력전을 펼쳤습니다. 지금 탈석탄을 선언해서 저희 시에서 국내 최초로 R200 산업단지를 지금 여기에 R200 산업단지를 최초로 여기 지금 건설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약 150만 평의 에너지 용복합 단지를 지금 여기다 조성 계획 추진하고 요 도비도에 약 4만 5천 평의 토지를 노총사로부터 저희 시에서 금년 내로 매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번 유치전에 뛰어든 지역은 충남 당진을 포함해 전국 6곳. 로봇이 신성장 산업으로 주목받고 있는 만큼 치열한 경쟁이 전망되는 가운데 최종 후보지는 오는 13일 발표될 예정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정선영입니다. 태안군 8개 기관이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지역경제 위기를 극복하는 데 힘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태안군을 비롯한 태안교육지원청, 태안경찰서장, 태안소방서장 등 8개 기관은 10일 군청에서 힘내라 태안경제 공동선언식을 개최했습니다. 이들은 소속 직원 4,200여 명이 지역 음식점과 전통시장을 적극 이용하고 현장 릴레이 등 다양한 방식으로 농산물을 구매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사업장 방역 시 지역 주민을 우선 고용하고 소상공인과 다양한 협력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충남 공동주택의 공식 브랜드가 충남 꿈비채로 선정됐습니다. 충남개발공사는 공공임대 아파트인 더 행복한 주택을 포함해 자체 공급하는 모든 공동주택에 이 브랜드를 사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꿈비채는 꿈과 빛, 집을 뜻하는 채의 합성으로 청년과 신혼부부를 비롯해 220만 도민이 꿈을 펼칠 수 있는 주거 공간을 의미합니다. 공사는 앞으로 3년 동안 330만 제곱미터 규모의 도시개발 사업으로 신규 아파트 5천 가구를 공급할 계획입니다. 이 가운데 1,000가구는 꿈비채 브랜드로 분양할 방침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서산 해미 지역은 읍성이나 천주교 성지로 유명한데요. 최근에는 주민들이 가꾼 하천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네, 계절별로 각기 다른 꽃이 피어 색다른 모습을 선보이고 있는데요. 지금은 해바라기가 절정입니다. 한범우 기자입니다. 서산 해미천 주변의 노란 물결이 일렁입니다. 여름을 대표하는 꽃 해바라기가 만개한 겁니다. SNS에서 보거나 입소문을 듣고 이곳을 찾은 시민들, 활짝 핀 해바라기를 보며 잠시나마 여유를 느껴봅니다. 서산시에서 SNS에 사진을 올리셨는데 그걸 보고 한번 와봤거든요. 날씨가 좀 덥긴 한데 그래도 그늘도 있고 바람도 시원해서 볼만하고요. 와서 보니까 생각보다 좀 넓은 면적에 심어놔서 볼만하네요. 네, 저도 여기 꽃들이 많이 펴서 거의 계절마다 가족들이랑 같이 오는데 여름엔 이렇게 해바라기 많이 펴가지고 볼만한 것 같아요. 이렇게 대규모 해바라기 밭이 조성된 건 올해가 처음. 산책로 1.5km 구간을 따라 해바라기 3만 송이가 펼쳐집니다. 이 꽃들은 지난 봄부터 주민과 해미면 직원들이 직접 심고 가꾼 것들입니다. 올해 국제성지 지정과 읍성 축성 600주년을 계기로 해미 지역이 유명세를 얻자 보다 풍성한 볼거리를 마련하기 위해 모두가 발벗고 나선 겁니다. 해미는 이런 정주장으로 자연환경을 가지고 꽃과 함께 이어질 수 있는 곳으로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국제 성지를 따라서 지역 경제 활성화라든가 전체적인 부분에서 지역 주민을 위해서 지금 함께 공동적으로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주민 손길이 닿은 꽃과 나무는 해미천을 계절마다 특별한 장소로 만들어줍니다. 지난 봄엔 벚나무 600여 그루가 꽃망울을 터뜨려 주변을 온통 분홍빛으로 물들였고 가을 분위기를 돋울 코스모스는 폭염이 하루빨리 물러나길 바라듯 해바라기 옆에 서둘러 피어났습니다. 1년 동안 피고 지는 야생화 종류만 20여 개에 달합니다. 약 5km 정도의 해미천 산책로 곳곳에 코스모스, 해바라기, 메밀 등을 심었습니다. 그래서 꽃길을 조성했는데요. 많은 분들이 산책을 하시면서 가족, 지인들과 즐거운 대화도 나누시고 꽃도 보시면서 힐링의 시간이 되셨으면 하는 생각으로 꽃길을 조성하였습니다. 주민과 지자체가 합심해 철마다 새 단장을 하는 하천이 새로운 지역 명소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한보호입니다. 청양군이 충남 도립대와 협업을 통해 사회적 경제 인재 양성을 위해 다양한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청양군 사회경제과 김명선 주무관과 자세한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청양군청 사회적경제과 주무관 김명선입니다. 네, 지난 5일부터 청양군 사회적 경제 아카데미 교육이 시작됐다고 하죠. 이와 관련해서 자세한 내용 짚어주시죠. 네, 저희 청양군에서는 2019년부터 충남 도립대학교와 협업으로 사회적 경제의 지속 성장 기반 마련 및 인재 양성을 위하여 교육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올해에는 사회적 경제 활성화 아카데미 교육을 지난 8월 5일부터 오는 10월 14일까지 추진합니다. 이번 교육은 사회적 경제 활동가 양성 교육, 사회적 경제 주민 교육으로 구성되며 과정별 신청자 30명을 대상으로 매주 목요일 충남 도립대학교에서 진행합니다. 또한 관내 중고등학교를 방문하여 교육하는 찾아가는 청소년 사회적 경제 교육도 실시할 계획입니다. 네, 다음으로 교육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행되는지 말씀해 주시죠. 네, 올해에는 특히 관내 사회적 경제 분야에 활동할 수 있는 인재가 부족함을 깨닫고 작년에 비해 더욱 수요자 맞춤형 교육으로 세분화하여 진행함에 의미가 있습니다. 사회적 경제 활동가 양성 교육에서는 사회적 경제 조직의 추창 없이 적응이 용이하도록 예를 들면 사업계획서 작성법, 회계 처리 방법, 제품 홍보 등 실제 업무에 도움이 되는 과정들로 준비하였습니다. 한편 사회적 경제 주민 교육은 사회적 경제 기업의 종료 및 이해 등 기본 이론 교육으로 진행되며 찾아가는 청소년 방문 교실은 관내 중고등학교를 전문 강사가 직접 찾아가 사회적 경제 개념 및 사례를 청소년 눈높이에 맞추어 강의를 진행합니다. 네, 사회적 경제 활성화를 위한 앞으로의 사업 추진 계획도 알려주시죠. 네, 현재 청양군 사회적 경제 활성화 5개년 중장기 계획 수립 용역 중간 보고를 앞두고 있으며
관내 사회적 경제의 실태를 점검하고 지역 수요에 맞는 정책을 밟고자 합니다. 또한 사회적 경제 협업체계 구축 사업으로 사회적 경제 기업 판로 지원, 청소년 사회적 경제 인재 양성, 사회적 경제 기업 네트워크 활성화 분야의 각 세부 사업들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8월 말에는 청양군 사회적 경제 대표 행사인 달빛마켓 행사를 계획 중인데요. 코로나 방역 수칙을 준수하여 안전하게 진행할 예정입니다. 환경의 소중함을 주민에게 알릴 수 있는 각종 체험들과 사회적 경제 기업들과의 협업을 통해 특색 있게 발전시킬 계획입니다. 저희 청양군에서는 앞으로도 충남도립대학교 중간지원조직 민간과의 소통을 통해 도내 사회적 경제 메카로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청양군 사회적경제과 김명선 주무관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9일) 오후 6시 37분쯤 서산의 한 아파트 10층 에어컨 실외기에서 불이 났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대원은 1시간 20분 만에 불을 껐습니다. 인명피해는 없었으며 검은 연기에 놀란 주민들이 급하게 대피하기도 했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과 피해 규모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예산 수암산 세심천 근처에서 등산을 하던 50대 남성 A씨가 구조됐습니다. A씨는 지난 9일 오전 11시 25분경 등산을 하다 온몸에 경련과 마비 증세가 와 119에 구조 요청을 했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예산소방서는 소방 드론을 활용해 A씨의 정확한 위치를 빠르게 찾아 안전하게 구조했습니다. 당초 교육부의 계획이었던 2학기 전면 등교가 무산됐으나 올해 2학기부터는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에서도 유치원생과 초1, 2학년 및 고3 학생들은 매일 등교가 가능해질 전망입니다. 또한 2학기 개학 일주일 전부터 3주간 이어지는 집중 방역 주간이 끝나는 9월 6일 이후부터는 거리두기 3단계 지역의 모든 학생들은 전면 등교를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9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학기 학사 운영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날 발표된 방안에 따르면 유치원 및 초1, 2, 고3 학생을 비롯한 특수교육 대상자는 거리두기 단계에 따른 밀집도 예외를 적용, 4단계에서도 전면 등교가 가능합니다. 아울러 교육부는 개학 일주일 전부터 3주 동안을 집중 방역 주간으로 설정하고 전방위적 방역 활동을 펼칩니다. 집중 방역 주간의 3단계 적용 지역은 초등학교 3에서 6학년의 4분의 3, 중학교는 3분의 2까지 등교할 수 있습니다. 고교는 1, 2학년이 번갈아가며 등교할 수도 교육당국과 학교장 판단에 따라 1, 2학년 모두 등교시킬 수 있습니다. 집중 방역 주간 이후인 다음 달 6일부터는 3단계 지역의 전면 등교가 시행됩니다. 당초 거리두기 2단계까지 허용되던 것에서 3단계로 기준이 낮춰진 것입니다. 이 경우에서도 지역과 학교 여건에 따라 원격과 등교 수업을 병행할 수 있습니다. 소규모 농산어촌 학교의 경우 집중 방역 주간에는 3단계까지 전면 등교가 허용되며 방역 주간이 끝난 이후에는 4단계 상황에서도 전면 등교가 가능합니다. 가정이나 별도 장소에서 체험학습하고 출석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기간도 그만큼 늘어납니다. 현재 40일 내외로 부여된 가정학습 일수를 전체 수업 일수의 30%에 해당하는 57일 내외로 확대하도록 시도교육청에 권장할 방침입니다. 지금까지 신문브리핑이었습니다. 청양군이 저소득층에 국민지원금 1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합니다. 대상은 기초생활보장수급자와 법정 차성위 계층, 아동 양육비를 지원받는 한부모 가족으로 이들에게는 오는 24일 가구당 10만 원이 지급됩니다. 단 복지급여 계좌 정보가 등록돼 있지 않은 경우에는 11일부터 주소지 읍면사무소에서 신청해야 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로 인해 최근 낮술 드시는 분들이 많다고 하네요. 네, 그렇습니다. 사적 모임 인원수 제한이 있다 보니 아예 규제가 없는 대낮에 모여 술을 마신다는 건데요. 아니 무슨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밤에만 활동하는 것도 아닐 텐데 말이죠. 그렇습니다. 더군다나 낮술이 늘다 보니 음주운전도 덩달아 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음주운전은 낮이든 밤이든 엄연히 불법이고 자신과 타인의 생명을 위협하는 행위가 될 수 있다는 사실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이상으로 뉴스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